네, 이제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셨으니까, 네, 이제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간단한 DB 연동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은 간단하게 JDBC 템플릿이 어떻게 동작하고 스프링 JDBC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는 JDBC를 얼마나 깔끔하고 편하게 만들어주는지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구조는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단을 지금은 만들지 않을게요. 여기서 바로 네, DAO를 처리하실 수 있게 자, DAO에서 네, DBMS를 연동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네, 이런 구조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작업을 하시려면 제일 먼저 JDBC 템플릿 우리가 사용했었던 거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JDBC 템플릿을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 스프링 config XML 파일을 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프링에 설정을 하시는 방법은 빈을 통해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XML을 통해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각 맞는 걸 선택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고 네, 회사 가셔서 어떤 설정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우리는 XML 기반으로 먼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빈에다 설정을 어떤 식으로 잡아주시는지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츰차츰 네,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빈집인 우리가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 빈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빈은 JDBC 템플릿은 자, 어디에 있냐면 JDBC 템플릿은 네, 스프링에서 JDBC 코어에 있고요. JDBC 코어에 가시면 JDBC 템플릿이 있습니다. 자, 요 JDBC 템플릿을 이제 등록을 하실 거고 자, 먼저 아이디는 뭐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아이디는 없어도 돼요. 아이디가 있다는 건 다른 데서 사용하겠다는 건데 네, 이거는 사용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없으셔도 상관없지만 네, 구색을 맞춰서 우리 작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ORG의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그 다음에 JDBC 코어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JDBC 네, 코어의 JDBC 템플릿입니다. JDBC 템플릿을 카피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JDBC 템플릿이 동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본으로 커넥션이 있어야지 작업을 하실 수 있고 커넥션을 우리가 등록해 놓은 거는 요 DS라는 이름으로 정의해 놓은 드라이버 매니저 데이터 소스 빈이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레퍼런스 하셔서 등록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네, 요렇게 등록을 하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거고요. 테스트 EMP에 DTO랑 DAO를 제가 드렸어요. 자, DTO랑 DAO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상속할 수 있게끔 자, 항상 상위 인터페이스를 두고 작업을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우리 EMP DAO 인프를 만들면서 인터페이스에서 add 버튼 눌러서 EMP DAO를 상속하겠다라고 설정만 해주시면 네, 오버라이딩 했을 때 모든 작업들이 이렇게 처리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이제 구조를 잡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EMP DAO 인풀에서 우리는 이제 JDBC 템플릿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원래 이 DAO 인풀 같은 데미저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잠깐 수정할게요. 네, DAO 인풀 선택하고
수정할 거고 F2 눌러서.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우리가 JDBC 템플릿을 이용할 거고 이 또한 빈으로 동작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컴포넌트 원래는 여러분들 성격에 따라서 서비스나 레포지트리로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컴포넌트도 동작을 하고 서비스나 아니면 레포지트리나 뭐 컨트롤러들도 내부적으로 소스를 까보면 전부 다 안에서 컴포넌트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JDBC 템플릿이죠. 자,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자,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기본적으로 임포트 여러분들 추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한 빈을 주입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멤버 변수에다가 처리를 하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는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인젝션 받으시는 게 네,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뒤에서도 여러분들 주로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오토와이어드 받아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네, 주로 취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인설트를 처리를 해보실 텐데 자, 인설트에 대한 SQL을 먼저 정의하셔야 되겠죠. 자, SQL을 먼저 정의하실 거고요. 얼마나 심플해졌냐면 SQL을 정의하시고요. SQL은 우리 insert into 네, my emp에 자, 우리 emp를 잠깐 가서 보실게요. 네, 오라클 SQL 플러스를 열고 우리 작업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럼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 스커타이거로 접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인 사이즈 걸어서 처리해 주실 거고 우리 DSCL 가지고 my EMP 테이블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작업을 할 거니까 자, DPT 넘버랑 네임이랑 아이디랑 패스랑 ADDR하고 포인트 그레이드가 있는데 자, 포인트만 우리가 디폴트로 1000을 주시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입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자, 외부에서 입력받는 건 우리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에서는 물음표를 표현하죠. 물음표 그 다음에 물음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네, 처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물음표까지 그 다음에 이제 JDBC 템플릿의 가장 네, 편한 작업이 요 인트를 리턴하잖아요. 근데 이 JDBC 템플릿이 우리가 마이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마이 템플릿이 갖고 있는 예, 메소드 여러분들 insert, delete, update는 update라는 메소드만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업데이트 메소드가 둘, 넷, 6개 지금 오버로딩 돼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적절하게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SQL에 그 다음에 오브젝트 아그즈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아그즈가 점점점 들어가 있죠. 자, 앞에 것만 SQL 인식하고 뒤에 거는 몇 개를 주셔도 상관없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뭘 정의하시는 거냐면 순서대로 물음표에 연결될 것들을 정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써볼게요. 네 번째 거. 자, SQL 지정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물음표에 뭐가 매핑되도록 할 건지를 명시해 주시는데 자, 유저로부터 우리 꺼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순서대로 매핑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오라클 네, 오라클 지금 작업한 거를 띄워놓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DPT 넘버, 네임, 아이디 유저 객체에 넘어온 것 중에서 유저 객체에 있는 것 중에서 네, get DPT 넘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네임, 아이디, 패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저의 네, getName 유저의 getID 그죠? 그 다음에 패스 ADDR이에요. 유저의
get 패스 유저의 get addr addr 했나요? 패스 dpt 넘버 네임 아이디 패스 addr 그죠? get addr 그 다음에 유저의 get grade까지만 주시면 되겠네요. 자, 유저의 get grade까지만 주시면 네, 전체 이 SQL에 물음표를 매핑하는 거죠. 물음표를 어떻게 매핑해요? 순서대로 가요. 순서대로. 그래서 get dpt 넘버가 첫 번째 물음표, get name이 두 번째 물음표, get id가 세 번째 물음표, get pass가 네 번째 물음표, 그 다음에 get addr이 다섯 번째 물음표, get grade가 여섯 번째 물음표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정해진 데이터가 거꾸로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여기 매개 변수 리스트 주신 게 결국 물음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주시면 안 되고 요 DBMS 가셔서 테이블에 컬럼 순서대로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에서 EMP 컨트롤러에다가 자, EMP 컨트롤러에서도 우리가 이제 DAO 인플 가지고 쓰셔야 되잖아요. EMP 네, DAO 인플이 아니라 DAO 상위 타입으로 여러분들 정의를 하시는 거고요. 자, 역시 생성자를 통해서 DAO를 스프링 컨테이너로부터 전달받을 거기 때문에 네, 컨스트럭터 유징 필드에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오토와이어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할게요. 여기다가 인서트 페이지거든요. 이게 테스트 인서트 페이지 파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본 거고 네, 인서트 페이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에 우리 스트링 리턴할 수 있는 인서트 페이지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여기에 우리 테스트에서 하셨던 거 그대로 갈 거예요. 네, 요거는 EMP에 인서트 페이지 my EMP로 할게요. my EMP의 인서트 페이지로 우리가 요청을 할 거고요. 이거는 인서트 페이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밑에 우리가 작업한 것처럼 네, EMP 테스트에 레지스터 네, 이렇게 보여주도록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에서 시작을 할 거니까 테스트 인덱스 HTML에 가셔서 인덱스 JSP죠. 인덱스 JSP에 가셔서 이제 우리 A 회원 가입하기 이렇게 주시고요. 자, 컨트롤러에 전체 저장하시고 컨트롤러에 가셔서 컨트롤러에 요 매핑 my EMP의 인서트 페이지를 실행해서 회원가입 페이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 JSP로 가셔서 여기 href에는 자, href에는 /erp에 네, my EMP 인서트 페이지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서버 내렸다 올리시고요. XML 바꿨기 때문에 서버 리스타트 하셔야 되고 저장하실 게 있으시면 다 저장하신 다음에 네, 서버 내렸다 올리시는 작업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덱스를 요청하시는 걸 테스트 인덱스라고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은 테스트에 인덱스 해가지고 요청하시게 되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덱스 JSP가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노매핑이 만약에 뜨면 이 노매핑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확인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보셔야 되겠죠. 테스트 인덱스를 요청했을 때 네, 인덱스 페이지로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설정을 해놨고 이게 실행이 되려면 테스트 패키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스캐닝 되면서 빈으로 이제 컨테이너에서 등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베이스 패키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다시 보면은 컨트롤러 그 다음에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네, EMP 컨트롤러 잘 동작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리스타트 하고 작업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가 될 때는 콘솔에 에러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검정색 로그가 여러분들 스프링 MVC가 실행되면서 출력이 되는 거고 요 검정색 로그가 잘 정상적으로 나와야지 되겠죠. 지금 빈을 등록을 해놨는데 스캐닝을 하나도 못하네요. 그쵸? 여기 링크가 쭉 올라와야 되는데 링크가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죠. 네, 왜 그런지 한번 상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ERP 올라온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스캐닝이 안 되면 여러분들 인덱스 얘는 실행이 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작업해서 처리했었던 것들이 다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테스트 인덱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테스트했었던 테스트 컨트롤러에서 작업했었던 테스트라는 것도 작업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테스트라는 것도 네, 작업이 안 되겠죠. 노매핑. 자, 이렇게 노매핑이 뜨는 이유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체크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 파일에 우리가 등록했던 패키지들이 컴포넌트 스캔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스캔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네,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빈들에 이렇게 그 스캐닝을 해서 빈을 생성할 수 있게 등록이 돼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로 가시는 거예요. 자,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로 넘어가시기 위해서 네,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로 가시기 위해서 워크에 가시고 여러분들 이제 저마다 다 다르시겠죠? 저는 비디오의 스프링워크예요. 그래서 비디오의 스프링워크 여기가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고 메타데이터로 가셔서 플러그인에 그 다음에 서버.core까지 가시면 네, 서버.core 템프 제로가 있고 WTP 웹 APPS가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라고 말했습니다. ERP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웹INF의 컨트롤러를 하나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바 파일이잖아요. 클래시스 폴더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클래시스 폴더에 가시면 네, 컴이 있고 스프링 테스트가 있고 ERP가 있는데 지금 클래스가 하나도 없죠. 점 클래스가. 분명히 지금 우리가 테스트까지 완료했었던 건데 없어졌어요. 네, 이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상 종료됐기 때문에 STS가 비정상 종료되면서 없어진 거거든요. 테스트에도 EMP가 있는데 점 클래스 파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도 없으니까 빈을 스캐닝해도 생성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까지 최종적으로는 가보셔야 되고 자,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사실은 이 테스트 EMP잖아요. 컨트롤러에 가셔서 엔터 한번 딱 누르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이 없었던 빈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업하시면 또 일일이 하나하나 하셔야 되니까 보통은 지금 얘는 들어와 있어요.
펌 스프링 테스트에 ERP도 네 이렇게 갖고 들어와 있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하나만 하시면 올라오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ERP 선택하고 프로젝트에 클린을 하시면 자동으로 올라오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리로딩이 됐어요. 리로딩 되면서 빈에 네, 이 패스가 다 올라와 있고 매핑이 다 정상적으로 됐고 빈이 정상적으로 실행됐다라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ERP 테스트도 네, 정상적으로 올라왔고요. 우리는 ERP 테스트의 인덱스죠. 인덱스 실행하시면 우리 인덱스 JSP 자, 이게 지금 인덱스 JSP가 네, 제가 BR 태그를 BR보다는 제가 H 태그를 줄게요. H 3번 태그. H 3번 태그. 네,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하고 사용을 해보면 회원 가입하기를 딱 눌러줬을 때 가입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제가 001에 우리 기존에 입력했었던 거 있죠? 네, 기존에 입력했었던 거를 네, 찾아서 이건 뭐 1000포인트, 10,000포인트는 뭐 기존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가입하기를 눌러주면 네, 1로 다시 리로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됐구나. 자, 레지스터에 가셔서 우리 이전 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파람 테스트. 이게 아니라 인설트 해주세요 라는 걸 이제 실행하셔야 되니까 네, 우리가 컨트롤러를 안 만들었네요. 자, 컨트롤러 이제 만들러 가겠습니다. 네, 이 메소드를 그대로 우리가 카피를 해서 쓸게요. 카피를 하고 인설트 페이지가 아니라 얘는 인설트 동작 할 거니까 인설트 네, insert.do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insert 메소드를 쓸 거고요. insert 하셔야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입력 받아야 되니까 밑에서 우리 파라미터 처리하시는 거 배우셨잖아요. 네, emp dto에 뭐 emp 이렇게 하나 설정해 주시고 자, 여기서 DAO가 갖고 있는 네, 우리 insert 메소드 호출하면서 emp 데이터를 그대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이 완료되면 우리는 테스트 인덱스의 뷰를 보셔도 되고 그죠? 테스트 인덱스 뷰로 넘어갈 수 있게 지정을 해주실 거고요. 자, 테스트 인덱스로 해주실게요. 테스트 인덱스로 인설트가 끝나면 돌아갈 수 있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비즈니스 메소드 DAO의 메소드 콜한 거죠. 자, 다시 파람 테스트 아니고 테스트 인덱스 실행해 주시고요. 리로드가 지금 또 되고 있죠. 예, 뭐가 이제 변경이 되면 계속 이제 그 스프링이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컨텍스트를 계속 리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하기 가서 네,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가입하기 하면 인덱스 화면으로 돌아왔는데 리로딩은 안 된 것 같죠. 자,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변경을 안 했네요. my emp insert 2로 여기 인덱스에서 insert 레지스터에서 요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요걸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바꿔주셔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로 동작을 하겠죠. 네, 다시 실행을 해놓고 가입하기 네, 포인트랑 등급까지 처리해놓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에러가 떴습니다. 이거는 DB 연동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자, 에러 메시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시는 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확인하시는 건 요거 제대로 확인하셔야죠. 자, JDBC 콜론 오라클 콜론 싱 콜론 127.0.0.1 151 XE하고 스쿼타이거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메이븐 디펜던시 열어서 OJDBC 6 자르 파일 올라왔는지 확인하시고,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리스너에 대한 이런 오류가 여기 지금 TNS 리스너 더즈나 커런트리 해갖고 메시지가 뜨면 요거는 어디 가셔서 확인하시는 게, 한 번은 확인하시는 게 좋냐면, 제어판에 보조, 잠시만요. 네, 제어판이 아니라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그 W에 가시면 관리 도구 있거든요. 윈도우즈 관리 도구. 윈도우 관리 도구에 가시면 서비스가 있어요. 자, 오라클을 실행하시려면 지금 에러가, 제가 지금 요 시스템 자체가 강제 종료되면서, 비정상 종료되면서 지금 에러가 2개나 떴는데, 저 오라클로 가시면은 지금 서비스 XE랑 TNS 리스너가 있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 다시 시작해 주시고요. TNS 리스너. 이게 이제 오라클하고 외부 프로그램하고 통신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비스 XE는 완전 그 오라클의 서비스에 대한 게 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요 2개는 기본적으로 TNS 리스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라클 서비스 XE는 오라클을 자바와 연동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리에 떠 있어야 되는 그런, 네, 서비스라서, 네, 요거는 꼭 여러분들 스타트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스타트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릴게요. 네, 스타트가 정상적으로 다 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덱스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네, 아이고, 또 에러가 떴네요. 잠시만요. 네, 아까 제가 강제 종료됐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강제 종료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좀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재부팅 하고 들어왔어요. 재부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요 인덱스 페이지, 테스트 인덱스 페이지로, 네, 실행을 맞춰주고 가입하기 들어가서, 네,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입력했던 거 그대로 쓰려면 제가 엣지로 실행을 할게요. 네, 엣지로 넘어가서, 네, 입력했던 거 그대로 이제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네, 사용하면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넘어오고요. 그러니까 DB에 오류가 발생됐을 때는 아까 제가 이 강좌에서, 이 영상에서 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맞춰서 확인을 하시면 대부분, 거의 대부분 99%는 잘 실행이 되셨을 거고요. 저처럼 비정상 종료된 상태에서 서비스들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리스타트 하셔서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my EMP의 데이터가 들어갔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my EMP. 네,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잘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